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 지킴이 이웃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의 숙제처럼 느끼시는 고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부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 가사와 살림 방식의 차이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해, 설거지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자녀 교육과 양육 방식의 차이가 28%였습니다. 애기한테 그런 음식 주면 안 돼,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해, 같은 의견 충돌이에요. 세 번째, 생활 습관과 가치관 차이가 22%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보통 1960년 대생 전후로 가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가족이 우선이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죠. 반면 며느리 세대는 1980년대, 90년 대생으로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어요. 나도 소중하다,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언어 표현 방식도 달라요. 어르신들은 해라, 하지 마라, 식의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하시지만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시다면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선호해요. 두 번째는 역할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며느리와 며느리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며느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명절에는 며느리가 주방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며느리는 남편도 함께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기대하는 배려심 있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본인이 생각하는 자상한 시어머니의 모습도 다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들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네, 내 말을 무시하네, 이런 감정들이죠. 또 다른 며느리나 다른 시어머니와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있어요. 옆집 며느리는 정말 잘하던데, 친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시던데, 이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며느리는 인정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죠. 고부 갈등을 줄이는 4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말하기보다 들어주기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해서 생겨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며느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하고 일단 들어보세요. 바로 반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 표현 대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틀렸어. 대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입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간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 중심의 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부부의 결정을 믿고 지켜봐 주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감사히 받되 최종 결정은 부부가 함께 내리는 것이 좋아요. 물리적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만났을 때 더 반가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네 번째 비법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 고생했다는 말씀을 꼭 해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셨거나 반찬을 해주셨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작은 선물도 좋아요. 비싼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라는 마음이 담긴 과일 한 박스, 건강차 한 상자 같은 것들이에요.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덕분에 명절 잘 보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전화 한 통만 드려도 시어머니 마음이 확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고부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감사의 말 한마디 더하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부 관계 개선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